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국민연금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총 4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현행 유지 방안을 포함해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방안들입니다. 관련해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공개안이 오전에 사실 좀 갑작스럽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한 달 전 얘기부터 좀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지적을 했는데 어떤 부분, 그때 눈높이에 맞춰라 이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표현한 건지 좀 그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당시 대통령께서 이제 내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 발표된 안들은 지금보다 그대로 적게 받으면서 보험료를 더 내거나 네. 뭐 조금 더 받으면서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거나 뭐 이런 안들이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국민소득 대체율이 현재 45%인데요.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근로위안 또는 네. 받는 월급 대비 연금액으로 받는 비율입니다. 네. 이게 예정대로 2028년에 가면 40%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네. 안 중에 하나는 40%로 예정대로 낮추고 지금 45%거든요. 네. 5%포인트는 떨어지면서 보험료가 지금 9%인데 15%로 6%포인트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안들 같은 게 포함되다 보니까 네.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지적 이후에 한 달 만에 오늘 공개된 개편안 어떤 내용인지 앞서 저희가 리포트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4가지 안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더 내고 예전보다는 좀 적게 내는 겁니다. 더 내고 좀 예전보다 좀 많이 받는 안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한 달 전 안보다는 네. 덜 내는다는 거죠. 전체 네. 모든 안이 덜 네네. 내는 안입니다. 네네. 또 하나는 그대로 내면서 더 받는 안. 네. 이렇게 그렇게 2가지 큰 틀로 네.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각각 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은 국민연금은 예정대로 40%로 떨어뜨리는 현행 유지안인 대신에 네. 기초연금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했던 월 30만 원까지 2021년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그대로 두지만 네. 기초연금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서 50%를 올리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담도 안 하고 기초연금 조금 더 많이 받는 안이고요. 네. 두 번째 안은 역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 낮추고 보험료도 안 올리면서 네.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안입니다. 네. 이거야말로 이제 현 세대 노인분들은 더 부담하는 건 아니죠. 근데 후세대가 부담해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기초연금이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40만 원으로 2배 올라가니까 특히 네. 부부 기준으로 2사람이 받는 걸 네.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안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지금 낮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세 번째 안은 올해 소득 대체율이 45% 그냥 고정시키고 네. 보험료는 9%에서 12%까지 3%포인트를 올린다. 네. 또 네 번째 마지막 안은 소득 대체율을 공적영 강화 차원에서 더 올리자. 그래서 50%로 지금 현재보다 5%포인트는 올리되 보험료는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린다는 이런 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나왔던 안에 비해서 한 달 전에는 소득 대체율을 40%로 떨어뜨리면서 보험료를 15%까지 올리겠다는 안과 네. 비교하면 확실히 덜 내고 더 받는 안들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안을 보니까 정부의 눈높이보다는 눈치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워낙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일단 보험료율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이렇게 좀 조율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4가지지만 크게 봤을 때 그대로 내는데 보험료율은 그대로인데 받는 돈은 더 많은 경우 결국 기초연금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금도 결국에는 이제 국가재정, 즉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결국은 다른 걸로 더 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초연금 대표적으로 이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자기가 보험료를 최소한 10년 이상 내고 난 뒤에 60세 이후에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제도인 반면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70%는 세금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거든요. 네.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사회 구성원이 내는 거지만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기초연금 연간 소요 재원이 10조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처럼 기초연금을 30만 원만까지만 올린다 해도 이 소요 재원이 10년 뒤인 2028년에는 한 28조 5천
28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예. 되는데 두 번째 안처럼 기초요금을 40만 원 올린다 그랬을 경우는 이게 10년 뒤에 연간 기초요금 소요액만 해도 40조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네. 되고요. 40조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배임 세대가 한 7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조만간 거의 다 은퇴를 하고 65세로 접어들 텐데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이 기초연금 소요 재원이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또 향후 5년간은 이 부담이 크지 않을지 몰라도 네.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이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하고 후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하게 볼 수는 없는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얘기는 오늘 내놓은 4가지 이제 개편안도 각계각층 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또다시 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전문가 눈높이와 국민 눈높이하고 너무 안 맞았는데 이번엔 전문가 눈높이보다 국민 눈높이를 더 맞춘 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안이 이제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차관회의 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뒤에 국회로 넘어가거든요. 네. 지금 또 한편에서는 경제노동사회위원회라는 이해관계자 중심들의 또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덜 내고 더 받는 쪽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논의 과정이 간단치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개안 나름대로 다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장단점 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지금까지 수립한 거는 그 정부에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는 이런 얘기를 주로 들어봤는데 네. 지금은 그런 얘기와 함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저성장에 또 평균 수명 늘어나고 또 뭐 저출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연금 제도를 끌어가기에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런 상황 고려했을 때는 더 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잘못 운영할 때는 현 젊은 세대하고 후세대 부담이 많다는 점을 좀 알리면서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 눈높이하고 또 네.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면서 좀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 인포메이션들을 좀 많이 국민들한테 네. 알리면서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얼마를 내야 되고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면 또 예. 하나는 다른 축은 이게 이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컸거든요. 네. 오늘 나온 이 4가지 안, 그 기금 고갈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이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이제 기금 고갈되면 내가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불신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네. 정부 안에서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 이런 조항은 넣습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 불신을 해소하는 어떤 수단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 지급 보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네네. 같은데 일단 그 지급 보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그 지급을 보장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보험료 대비 받는 액수가 국민들은 실감을 못하지만 네. 그 불균형 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 가면 지금 나온 4개안 모두가 네. 부담 대비 급여 수준 차원에서 적절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지급 보장이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 정부가 이제 추가적으로 연금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정부가 다 책임진다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 이걸 떠넘기느냐. 네. 그래서 개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정치권, 그러니까 야당 뭐 명확히 한국당에서는 오늘 이제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뭐 사지선다형이다 또는 뭐 파퓰리즘적이다 뭐 이렇게 국민 의식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원래 정책 방향대로 가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부정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정부가 잘한 조치가 있어요. 우리가 네. 공적연금 강화라 그러면서 공적연금 소득 대체를 높이고 국민 소득 대체를 높이고 기초연금 액수를 지급 상향 조정하는 얘기만 주로 하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더 큰 문제는 근로기간 동안 소득 양극화가 노소득 양극화로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취약계층 저소득층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민연금 가입을 못 하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획기적으로 제시한 안 중에 하나는 실직하거나 사업 실패한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약 350만 명 되는데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원해주면서 이 사람들 공적형, 국민형 틀로 끌어들여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질문하셨던 그 뭐 사지선다형을 왜 이렇게 내놨냐 이런 비판들은 물론 굉장히 비판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까 네. 또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해법을 내야 되는데 그 해법이라는 게 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 마련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네. 덜 내고 더 받으면서 후세대 부담 안 주면서 지속 가능한 제도 만들기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안을 4개를 내놓고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안 4개 모두 다 100% 만족할 만한 안은 없습니다. 이 내안 중에서 장단점을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정치권에서도 당리당략으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이 4개 안 중에서 네. 예를 들면 이 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하면 당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70%로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이미 그 보름 전에 그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이렇게 OECD 보고서를 지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예. 보고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이라는 게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적다는 겁니다. 뭐냐니까 70%한테 대상자는 많이 지급하면서 네. 똑같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소득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면서 이 안 같은 경우를 40만 원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네. 후세대 부담도 줄어들고 또 그 빈곤에 노출된 노인들 또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제로도 활성화 네. 작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안 모두를 그냥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당리당략적인 점은 접어두고서 어떤 게 우리의 높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두 세대 부담을 줄여주면서 또 국민연금도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구원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4가지 안 중에서 두 번째 안을 가장 적당한 안으로 두 보고 계신 번째 건가요? 안이 그대로 가면 그건 후세대 부담이 너무 많고요.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지금 두 번째 안은 65세 어르신 70%한테 일괄적으로 40만 원 지급하는 건데 소요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저 어려운 어르신들 소득 하위 20%, 40%, 50% 이분들한테 지금 차등직으로 아주 어려운 분은 30만 원, 40만 원 지급하고 안 그런 분들은 뭐 20만 원 지급, 25만 원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재원 조달 측면에 있어서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면서 네. 우리 노인 빈곤 완화 효과도 있고 또 공적연금 강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오늘 국민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아까 이제 노인분들 그 또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얘기하셨길래 이제 극빈층 노인층에게 이제 생계급여가 이제 지급되고 네. 있는데 네. 현재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으로 인식을 해서 네. 사실 뭐 줬다 뺏는 네. 연금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 원래 얘기 나왔던 10만 원 인상해 주는 부분도 지금 뭐 없던 얘기가 돼버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진 않나요? 저는 이제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이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물러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민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분들은 그분들보다 조금 더 좀 나은 차차상위 분들보다는 국가로 받는 혜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이 기초연금이 늘어난 대로 그대로 드리면 지금 이분들보다 소득이 조금 더 많다 그래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에서 빠진 분들하고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 같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네. 또 노인 집단 내에서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은 다른 어르신들에 비해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정책 당국에서는 그 소요 재원을 가지고서 차차상위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더 드리는 쪽으로 가는 게 한정된 예산으로서는 또 의미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보는 네.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몰릴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국민연금 얘기로 돌아가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정부가 4가지 이제 개편안을 내놓았고 이 부분을 이제 의견 수렴을 신속히 해서 좀 결정을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계속 안만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쉬워 보이진 않겠지만 이 부분에 국민 의견을 좀
효과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 과정이나 또 염두할 점은 좀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냥 맹목적이라보다는 이제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우리가 공적연금 역사가 짧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공적연금의 기능이 노후 보장 기능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많은데 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공적연금 기능이 아직까지 좀 약한 거는 이 제도 도입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하나로 모든 노후 생활을 보장하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주장보다는 어떻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잘 갖고 가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어떤 빈곤 탈출도 도와주고 후세대 부담도 덜어줄 건가 이런 정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소득 대체가 낮으니까 무조건 소득 대체를 올리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연금 제도라는 게 노동시장 문제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네. 연관된 거거든요. 같은 소득 대체율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많으면 10년 가입하는 거 20년, 30년 가입하면 그만큼 받는 액수는 2배, 3배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나라의 어떤 중고령차의 어떤 노동시장, 근로 행태하고 연결시켜서 가급적 노동시장에 좀 더 잔류하게 할 수 있고 또 그쪽에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펴면서 사용주가 고령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가입 기간을 늘리면서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연금 정부의 개편 공개한 4가지 안 중심으로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